자, 안녕하세요. 노글입니다. 드디어 스램 신형이 나왔습니다. 스램 레드가 발표가 된 지 제가 알기로 한 5년 정도 된 걸로 아는데 12단의 첫 포문을 열었던 스램 레드 구동계가 드디어 두 번째 12단으로서 두 번째 변경점을 맞이하게 됐는데, 자, 제가 어쩌면 거의 이 완차로는 거의 국내 한 2호 정도 됩니다. 국내 2호. 네, 그거를 제가 요거 샀습니다. 요 제 겁니다. 네, 제 거라서 일단 자전거 얘기는 좀 뒤로 보낼게요. 네, 왜냐면 제 거기 때문에 나중에 또 리뷰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스램 레드 신형 구동계에 대한 간략한 구경. 왜냐면 어차피 제가 또 샀으니까 나중에 또 이 구동계에 대한 리뷰를 다시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뭘 할 거냐, 바로 스램 레드를 한번 살짝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변경이 됐고 어떻게 바뀌고 어떤 것들이 또 좋아졌는지, 당연히 신형이니까 구형보다 좋아진 점들이 있겠죠. 레버부터 시작해서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빠르게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레버의 형상이 완전히 바뀌었죠. 기존에는 후드가 이렇게 머리가 조금 크고 요 피봇 요 잡히는 점이 요쯤에 있었는데, 그게 앞으로 좀 멀어지고 레버가 앞으로 조금 나가 있는 형태,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했던 요 후드 머리가 확실히 짧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누가 뭐라 해도 가장 큰 변경점은 아주 부드러워졌습니다. 이 유암 레버가 굉장히 부드러워졌습니다. 굉장히 진짜 이게 스램에서 얘기하는 게 원핑거 브레이킹이 가능하다. 자, 레버를 이렇게 손으로 잡고 한 손가락으로 브레이크를 잡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아주 여기를 잡아도 돼요. 여기를 잡아도 브레이킹이 어느 정도 될 정도로, 완전 물론 꽉은 안 되겠지만은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부드러워졌다라는 게 가장 큰 변경점입니다. 때문에 요 중간 공간도 좀 넓어졌어요. 요 중간 공간 왜 넓어졌느냐, 원핑거 브레이킹을 하려면 이렇게 잡는 게 아니니까 요 손가락이 있어야 될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잡았을 때 손이 닿지 않을 정도의 넓은 공간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가장 큰 변경점이다. 때문에 브레이크가 아주 부드러워졌다. 기존과 비교해서 아주 부드러워졌다. 거의 MTB 수준으로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또 변경점이 또 있습니다. 자, 기존에 이 레버를 이렇게 살짝 안으로 넣는 거 아시죠? 이걸 넣는다고 해서 브레이크가 잡히는 게 아니라 요 간극을 조절하는 게 원래 여기 위에 헤드에 있었어요. 여기 안에. 근데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여기로 옮겼대요. 여기로. 그래서 여기다가 그 브레이크 간극 조정하는 볼트를 여기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얘를 좋으면 이거를 보고 느끼시는 게, 이거 좀 그래도 먼데 난 조금만 가깝게 세팅하고 싶은데 하시는 분은 요걸 조아가지고 얘를 살짝 안으로 넣어서 세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요거를 조여서 들어간다고 해도 브레이크가 잡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런 형태. 자, 그리고 또 하나 반길 만한 부분이 바로 히든 스위치가 여기에 생겼습니다. 여기 히든 스위치. 지금 보시면 요걸 누르면 변속이 돼요. 예, 이거 시마노처럼 요 변속됩니다. 지금 뒷드레일러가 변속이 돼요. 그래서 여기 양쪽에 히든 버튼이 생겼다. 근데 이거를 속도계에 연동해서 뭐 페이지 넘기는 것도 가능하고, 시마노처럼 뭐 가민 페이지 넘기는 것도 되고, 변속으로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히든 버튼이 드디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핸들에 가장 큰 변화가 많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핸들과 연동을 해서 얘를 잡으면은 브레이크가 잡히잖아요. 그래서 이 브레이크에도 변화점이 생겼습니다. 딱 모양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저 막 이렇게 쥐 파먹듯이 파놨잖아요, 많이. 여기 캘리퍼에도 경량이 조금 됐습니다. 로터 디자인도 바뀌었어요. 로터 디자인 자체도 바뀌었어요. 그리고 모양도 모양은 거의 비슷하긴 한데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량이 됐고, 그리고 브레이크 간극이 조금 더 넓어졌다고 합니다. 브레이크 간극이 넓어야 아무래도 칼 가는 소리도 좀 덜 나고, 그리고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이 유격도 조금 넓게 세팅할 수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 간극이 좀 넓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크랭크입니다. 크랭크는 디자인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기존 크랭크랑 디자인이 거의 비슷해서 그냥 얼핏 봤을 때는 바뀐 게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비슷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번에 요 파워미터도 달린 모델을 구매를 했습니다. 자, 이 크랭크의 큰 특징은 뭐냐면 조금 더 가벼워지고, 그리고 크랭크 암이 160mm도 이번에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160mm가 추가가 돼서 키가 작은 여성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요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줬다고 하고요. 그리고 내구도가 조금 더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거는 어쨌든 브랜드의 주장인데, 그리고 파워미터의 정확도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5%까지 높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5%면 사실상 거의 오차가 없는 수준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굉장히 오차도 줄어들었다. 자, 그리고 제가 전에도 영상을 만들었지만 스램의 고질병이라고 제가 얘기했던 게 있죠. 그게 바로 요 시스템 때문에 앞변속기에 체인 드랍이 있었는데, 이번 버전부터는 드디어 트리밍이 생겼다고 합니다. 드디어 트리밍을 넣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 시스템
시스템을 드디어 스램에서 고집을 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거를 지금 매우 반기고 있습니다. 트리밍이 된다라는 거를. 요거를 지금 제가 테스트를 지금은 해볼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이렇게 환경이 이렇다 보니까 해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트리밍이 생겼고 그 부분은 굉장히 반길 만한 부분이다. 그리고 요게 검정색으로 바뀌었네요. 기존에는 이것도 그냥 그 철 색깔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바뀐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거는 그렇다. 자, 그리고 체인도 경량을 위해서 이 중간에 다 구멍 파놓고 막 여기 안에도 파놓고 밖에도 파놓고 이 경량을 위해서 정말 엄청나게 노력을 한 것 같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얼마를 줄였냐 그러냐면 전체적인 무게에서 150g 정도, 대략 그 정도 무게를 전체 그룹셋에서 그 정도 무게를 줄였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네, 그 정도면은 의미가 있는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150g이면. 왜냐면 듀라에이스보다 60g 정도가 더 가볍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무게로 하면은 지금 현황으로서는 로드 구동계 중에 가장 가벼운 구동계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는 무게에 대한 의미가 있다. 자,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제 자전거죠. 네, 제가 산 이 자전거, 네, 굉장히 어쨌든 저도 좀 무리해서 큰 돈을 들였는데 이 자전거의 현재 완차 무게는 7.1 정도입니다. 예, 딱 페달하고 물통 케이지가 빠져 있는데 7.1이에요. 네, 근데 뭔가 좀 개인적으로 조금은 에어로 자전거니까 괜찮은 무게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뭔가 좀 아쉬운 무게다. 물론 그게 얘네 잘못은 아니죠. 네, 근데 저는 이게 신형이니까 그래도 한 6.9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좀 살짝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체인은 그렇고, 자, 그리고 뒷드레일러는 디자인이 꽤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경량에 얼마나 지금 신경을 썼는지를. 여기도 구멍을 뚫어놨어요. 여기도 지금 구멍을 뚫어놓고, 그러니까 지금 형태가 기존에는 여기가 플레이트 형태로 막혀 있었는데 여기도 구멍 뚫어놓고 어떻게든 최대한 경량화를 시키기 위해서 여기도 지금 당연히 구멍 뚫려 있고 경량화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노력한 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큰 변화점 중에 하나는 또 스프라켓인데요. 기존에는 스램 레드에는 1030과 1036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생겼습니다. 자, 참고로 제 지금 스프라켓은 1030입니다. 1030. 근데 1030이죠. 그러니까 1033. 1033. 죄송합니다. 근데 이번에 1030도 생기고 1036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1036을 쓰고 있는데 그거는 포스 구동계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생겼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반길 만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기존의 스램 레드를 쓸 때 저처럼 36을 쓰고 싶을 때 36은 포스로 쓰거나 했던 게 좀 아쉬웠던 분한테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신형에서 조금 더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티끌모아 태산으로 모으고 모아서 무려 150g이라는 경량화를 이뤄냈다고를 하네요. 네, 그래서 대단합니다. 뭔가 딱 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써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큰 감흥까지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 디자인도 사실상 거의 비슷하게 생겼고 얘도 뭐 사실상 거의 비슷하게 생겼고 이 드레일러도 뭐 그냥 거의 비슷하게 생겼고 스프라켓은 그냥 봤을 때 뭐 거의 똑같은 것 같고. 네, 어쨌든 오늘은 그냥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스램 레드 구동계가 아주 디테일하게 실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저도 지금 사실 실물로는 처음 봐요. 요 자료는 제가 미리 받아봤는데 뭐 이렇게 나름 유튜버라고 미리 자료를 보내주셔가지고 자료를 확인했었는데 저도 실물로는 지금 처음 봅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펴고 알았는데 이 아래쪽 풀리가 커졌네요. 예, 딱 봐도 느낄 수 있는 게 풀리가 커졌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빅풀리 아닌가? 예, 거의 빅풀리 아닌가 싶을 정도로 크기가 굉장히 커졌네요. 네, 진짜 딱 티가 날 정도로 이 풀리가 커졌네요. 이거는 저도 자료 받은 거에서는 못 봤는데 요것도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요. 지금 뒷드레일러 형상도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고 사실상 마이너 체인지, 풀 체인지급은 아니고 뭐 이렇게 페이스리프트 정도,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랭크도 거의 비슷하게 생겼고 기존 거는 요게 요 은색이 이어져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그렇게 좀 바뀐 부분 빼고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제 또 신형이 나왔으니까 이제 또 듀라에이스와의 또 이 박튀기는 또 경쟁이 시작이 또 제대로 되겠죠. 네, 아무래도 최근에는 또 듀라가 또 신형이 나왔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듀라를 좀 더 선호하는 그런 방향성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요거를 제가 이제 시승을 해보면서 이걸 또 타보면서 또 전작과 좀 바뀐 점이 있는지, 특히나 가장 지금 사실상 이 구동계 여기 부분에서는 크게 바뀐 게 없으니까 이 레버가 사용하면서 얼마나 좀 편한지
요거를 좀 테스트를 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게 레버가 기존의 스램 거를 생각을 하면 정말 말도 안 되게 부드러워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진짜 와, 진짜 기존의 스램은 좀 아무래도 쓰시는 분들 다 공감하시겠지만 좀 뻑뻑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부드럽습니다. 진짜 손가락 하나로 그냥 까딱까딱 MTB처럼, 예, MTB처럼. MTB보다는 조금 무거워요. MTB보다는 진짜 MTB와 비교를 한다면 조금 더 무겁지만 그래도 진짜 MTB스러울 그 MTB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부드럽습니다. 괜찮네요. 정면에서 보면 레버는 이렇게 살짝 꺾여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이것도 이제 뭐 요게 지금 그 정상 세워서 보면 네, 확 바깥쪽으로 내려가다가 확 꺾여 있어요. 확. 자, 제가 지금도 스램 레드를 타고 있기 때문에 제 구동계와 이 신형, 이것도 제 자전거기 때문에 비교를 한번 하는 리뷰는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상 구경기예요. 구경기.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런 것들이 바뀌었구나라는 거를 여러분께 그냥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영상이고, 자세한 리뷰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도 한번 기회를 만들어서 좀 타보고 한번 또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은, 또 뭐 정보에 도움이 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